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결과와 파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이 조기현 부위원장께서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저희 대담에 나오셔서 무죄 가능성을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증거와 법리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 또 민주당이 얘기했지만 이 공개된 녹취록의 내용만 보면 위증 교사의 협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고요. 재판부가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판단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위증을 한 김진성 씨의 증언 내용과 이 녹취록과 비교해 볼 때에도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 두 번의 통화와 변론 요지서를 송부한 사항 자체에서 위증 교사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고요. 법리적으로나 또 인정된 사실 부분에 있어서나 또 채택된 증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법원이 정확하게 법리에 따라 판단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예상 외의 판결이죠. 왜냐하면 이제 김진성 씨에 대해서 만약에 전부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에 대한 판결도 이제 교사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었던 것인데 김진성 씨에 대해서 4개 이제 저희가 신문 한 항마다 별도의 하나의 위증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인신문 하나하고 답하고 하나하고 답하고 이게 다 별도의 위증죄의 그 처벌 대상이거든요. 근데 6개 중에서 일단 4개가 위증죄가 된다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증 행위는 있었으나 정범의 고의와 특정되지 않았고 본인의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교사 행위에 대해서는. 그 재판부 설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브리프한 내용만 보더라도 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만은 뭔가 재판부는 기록을 전체를 봤기 때문에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제 경험상은 조금 아직까지 납득이 잘 안 된다. 이런 상황.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재판부는 김진성 씨와의 통화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번에 유죄 판결을 예상한 국민의힘 측이나 일부 법조인들도 예상한 측의 어떤 논거가 이제 그런 거였죠. 위증교사죄는 죄 자체의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유죄 가능성이 높고 또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고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죄가 나오고 실형이 나오는 사례들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위증을 요구하는 내용 자체가 특정이 돼 있어서 이 증언을 함으로써 본인에게 유리한 이 선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증 교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명확하게 특정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원래의 사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상해죄가 있었는데 상해죄에서 상해를 가하는 데 있어서의 실제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어떤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거나 이런 위증을 하는 경우가 사건이 시간적으로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기억에 반하는 진술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유죄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2002년에 있었던 사건을 2018년 재판에서 증언을 한 거고요. 그게 2019년에 이제 결국 이제 증언으로 이루어진 건데 이 기억을 환기시키는 내용 중에 실제 녹취록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부분을 진술해 달라라고 허위의 증언을 한 내용이 특정돼 있지 않다고 본 겁니다. 실제 녹취록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시장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KBS 측과 김병현 시장 측에 협의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거를 묻고 그거에 대한 김진성 씨의 입장을 물어보면 김진성 씨는 그걸 잘 기억 안 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위증교사가 성립되려면 그 부분을 특정해서 계속 기억을 환기시키면서 이렇게 진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갔다면 아마 유죄를 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당시 녹취록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는 김진성 씨가 그런 입장을 밝히면 그거에 확인하지 않고 그 외에 관련된 정황들에 대해서 다시 환기시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억에 있는 내용들을 진술해주면 좋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허위의 증언을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기억을 환기시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위증의 고의 또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근데 좀 전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러려면 증인신문에서 그 사항을 묻지 말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증인신문은 저희가 보통은
이럴 때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만약에 증인이 장황한 설명을 하게 되면 저는 이런 판단이 이제 수긍이가 되는데 증인신문을 보통 한 3줄로 먼저 묻고 증인은 예, 아니요, 언제요 이것만 답하거든요. 지금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전화 2번 통화하죠. 그다음에 변론 요지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증인이 김진석 씨가 진술서를 작성해요. 그 진술서를 법정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증인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어필해서 증인 신청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얻어내요. 그 다음에 증인신문 작성은 변호사가 하는 겁니다. 근데 증인신문 작성 내용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그러면 글쎄 이게 특정이 안 됐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KBS를 빼고 이재명 대표를 몰기 위해서 사실은 그 뭐 고소취와 협의가 있었죠라고 하면 그럼 몰기 위해서라는 게 다 전제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특정이 안 됐고 이재명 대표께서 그런 전화 통화를 할 당시에는 그런 걸 몰랐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저는 아직까지 조금 수긍은 안 되긴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김진성 씨가 내가 위증했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일이 불거진 거잖아요. 근데 이 불거져서 500만 원의 벌금형은 나왔는데 분위기상 저 사람이 자백해서 위증했다라고 하면 그 시킨 사람은 틀림없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은 왜 무죄지? 라는 생각을 일반인들이 한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려면 네. 그러니까 정범의 고의, 위증을 하는데 본인이 위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본범을 통해서 위증을 하겠다는 고의하고 그 본범에게 위증을 한다는 교사의 고의 2개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위증교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아서 추정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이재명 대표가 당시 했던 행위만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게 2번의 통화와 변론 요지서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 위증교사죄에 해당되는 교사행위가 있었느냐, 위증의 고의가 있었느냐에 대한 판단을 해보면 네. 전체적인 내용상 이게 그 김진성 씨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취지의 발언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오간 대화의 맥락을 보면 이게 김진성 씨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 중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진술해달라는 특정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에 해달라는 내용이 위증의 교사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그 유리한 증언에 대한 환기시키는 정도이지 이거를 위증교사의 죄까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고요. 예. 실제 그 대화 내용 중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도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지라는 부분으로 굉장히 특정해서 얘기했는데 그것만 딱 떼놓고 보면 위증을 교사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그 하나의 맥락, 그 단어만을 가지고 이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진술이 위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뒤에 이어진 대화까지도 다 봐야 되거든요. 뒤에 이어진 대화는 기억을 환기시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지. 뭐 KBS와 김병량 시장 측이 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계속 환기시키고 이걸 증언해달라는 내용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본 거죠. 반론 하나만 더 듣겠습니다.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이 이제 판시가 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제 미필적 고의라는 것도 있어요. 고의의 범위를 뭐 재판부가 기록을 토대로 했겠지만 사실은 이제 들었다고 하면 되지라는 단어도 나와요. 그런데 실제 이 김진석 씨가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김병량 시장으로부터. 네. 그러니까 주된 내용이 유죄로 인정된 것 중에 그런 협의가 있었다. 뭐 고소취하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데 고소취하 협의를 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몰기 위해서 이런 게 다 질문사항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만약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이렇게 해줘라고 안 했다고 해서 위증교사가 안 된다 그러면 저는 글쎄요 앞으로 사법당국이 위증교사 이거를 어떻게 막아낼지 왜냐하면 다 그러면 앞으로 진술서를 원래 바로 받는 게 아니고 요지서 보내주고 내가 설명을 하는 거죠. 나 이게 이런 경험을 했어. 그 도움을 줘. 그러면은 그걸 토대로 진술 작성해서 법원에 내고 그 법원에서 오케이 하게 되면 그 진술 토대로 해서 증인신문사항 작성해서 하면 전부 다 위증이 아니게요. 위증교사가 아니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기록에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알려진 바만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재명 대표는 재판 후에 나오면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게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의 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습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치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뭐 대표를 재선을 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했지만 실제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당무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 밟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원내 압도적 일당으로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또 여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계속 공방으로 오고 가면서 정치가 실종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물론 이 책임을 뭐 여당의 일방적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여야가 이제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검찰이 무리한 기소로 이 상황을 만들었고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반사이득을 기대하는 방식으로 계속 정치적 공방을 해왔기 때문에 국회나 정치가 해야 될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만을 갖고 1년 반 동안, 2년 반 동안 온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을 정치권에 촉구했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뭐 지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후에도 현실의 재판은 여전히 2번 남아있다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무죄가 달리 갈렸을 뿐이지 이번에 결과람을 가지고 일희일비할 거는 아니지요. 다만 정치가 뭘 해야 될지 이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같이 노력할 건 노력하자 이런 메시지라고 봅니다. 네, 정치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부적절한 자리, TPO가 안 맞는 거죠. 저기서는 본인의 이제 뭐 사법부에 대한 뭐 존중, 존경 이런 건 좋고요. 그다음에 유감 표명을 하든 안 하든 건 이재명 대표의 선택이신데 거기서 정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이 어떤 사법부의 재판을 받는 과정이 이렇게 정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검찰이 기소해서 법원이 무죄 판결 받았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기소라고 아직 항소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탄압을 위한 기소다. 탄압을 목적으로 기소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정치인 죽이기라고. 근데 저것은 사실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다가 나온 녹취록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녹음 파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검찰이 저 부분을 어거지로 가서 파가지고 한 건 아니잖아요. 저 정도의 만약에 수사 단서가 나오면 저거 수사해가지고 기소 안 할 검찰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무죄 판결을 변론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을 정치와 또는 검찰에 마친 정치인 탄압과 연결시키는 것은 저 부분이 그러니까 방탄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일단은 축하드리지만 저 부분을 정치와 연관져서 멘트하시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지난번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선고에서 또 1심이었고 이번 것도 역시 1심이었습니다. 따라서 2심도 남아있고 3심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파장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앞서서 유죄가 나오고 이번에도 만약 유죄가 나왔다면 그 파장이 더 커졌을 거다라고 했는데 무죄가 나오면서 과연 이 부분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을 오히려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쓸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먼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윤기찬 변호사님은 이 지금 정치를 얘기할 입장이나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당연히 거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라든가 법 집행이 정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라든가 지금 현 정부 여당에 대한 여러 가지 검찰의 법집행을 보면 선택적 법집행이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왜 나에 대해서만 무리하게 기소하고 정치 보복을 하느냐라는 그런 입장도 있지만 거기에서 더 나가서 이제 그렇게 누구를 죽이는 정치하지 말고 사법권은 공정하게 행사되면 되는 거죠. 다만 이걸 매개로 해서 정치권이 이 공방으로 시간을 계속 지금
2년 반 동안 허비하면서 국민의 삶이 팽개쳐진 것도 사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위해 생산적으로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을 찾자는 얘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이제 이 부분을 갖고 계속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만을 물고 늘어지면서 정부 여당이 할 일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더 강하게 비판하고 공격해야죠. 그게 야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게 무죄로 나왔으니 이제 반격의 빌미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으로 이번에만 유죄 나오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끝나고 민주당은 자중질환에 빠질 것이고 그걸 통해서 반사기 도구로 정부 여당이 현 위기상을 있을 것이라는 이런 전제하에 전국을 바라보고 설계했던 정부 여당이 오히려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저는 그 부분이 이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이재명 대표의 저런 말씀 제안, 죽이는 정치 말고 국민을 살리고 이런 정치를 하자라는 제안 아주 시의적절했고 필요한 말씀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예. 제가 하나만 더 하면 사실 네.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제는 이제 방탄 집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국회 국정감사나 국회 운영에 있어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주도적으로 처리해 왔어요. 뭐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안 발의도 마찬가지고 검사 탄핵부터 해서 그다음에 청문회부터 해가지고 또 토론회도 전부 다 보면 무죄 토론회를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부가 검찰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인 생명을 끊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탄압을 한 것이 아니고 일단 기소가 됐는데 그 기소나 재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본인의 국회 권력을 사용한 거잖아요. 야당 대표로서의 지위를 활용했고 이런 부분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잠깐 한번 더 여쭤보는데 어제 토요일 날도 저희가 그게 있었습니다. 아 잠시만요. 네 지금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여기에 대한 입장 1심 발표가 있습니다. 재판부의 한번 판단을 들어보시죠.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증을 한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왜 위증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여전히 남아있는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과제입니다.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탄국회나 장애 집회 형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며 민생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치주의를 수호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곽규택 수석 대변인의 얘기를 들으셨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은 이제 법원 판단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요. 법원 판단을 받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인사말에 대한 평가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법원 판단에서는 위증 교사는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구성요건상 법조인들이 귀에 들어오는 단어를 써서 정범의 고의 내지 교사의 고의가 없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란 말이에요.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잘못은 했는데 그것이 법에서 처벌할 만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께서도 무죄라서 안도하시겠지만 어쨌든 국민께는 내가 이런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해서 참 죄송하게 됐다. 이 정도의 입장 표명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미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제 이재명 대표 방탄 얘기를 그만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방탄이 의도가 있고 그게 어떻게 실현을 됐다고 하면 이 많은 사건의 기소가 전부 이루어지고 지금 또 수사 중이거나 기소하려 예정되는 사건도 더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재판에도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집회는 장외 집회는 11월 28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 재표결을 앞두고 11월 이전부터 이미 예정돼 있던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만 보고 정치하시지 말고 국민을 보고 정치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